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테이프링이다, 금리 상승이 올 것이다, 뭐 주택 가격 하락할 것이다, 뭐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혼란스러운데요. 오늘은 이자율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게 될 것인지, 또 올라간다면 언제 올리게 되는지, 이자율이 오르면 정말 집값이 뚝 떨어질 것인지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예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테이프링이 뭐 예를 들어서 내년 2월 또는 9월에 끝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러면 이 이자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모기지 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성장 수준, 그 다음에 연준의 통화 정책, 네 번째는 채권 시장, 다섯 번째 주택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기지 이자율은 금융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장기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모기지 그 소비자는 가능한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원할 거잖아요. 반면에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는 이자율을 통해서 위험 감리를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인의 재정 상태가 대출에 제공되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 요인과 정부 통화 정책은 전체 모기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주요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수요와 공급의 규칙은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점진적인 가격 상승 움직임은 전체 경제를 반영하고 모기지 대출 기간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러의 구매력을 약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엄청나죠. 뭐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3%인데 현재 지금 10월 기준으로 보면 6.2%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이 CPI 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렌트비를 매년 올리는 것을 이 CPI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오면 이자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죠.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데 고용률과 같은 경제 성장 지표로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 성장과 함께 주택 구입을 위해서 모기지론을 찾는 소비자들을 포함해서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소비자 지출을 발생하게 되면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생긴다면 반대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고용과 임금이 감소를 해서 주택 융자하는 그 수요가 감소가 되면 또 대출기관에서는 제공하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겠죠. 예, 이런 거고요. 네, 세 번째 연방준비은행 통화정책인데요. 연준이 추구하는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모기지를 포함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이게 정부니까. 연준은 모기지 시장의 특정 이자율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페드 펀드는 이제 금리를 설정하고 통화 공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조치는 그 금리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통화 공급의 증가는 금리를 낮추게 되는 라고 보고 통화를 긴축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은 금리를 그러니까 통화가 공급이 되면 금리가 인상이 되겠죠. 돈이 많이 풀리면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논리인 거겠죠. 네. 그다음 네 번째 채권 시장입니다. 10-year 트레저리 반드인데요. 은행과 투자회사는 모기지 담보부 증권, 즉 MBS라고 하는데요. 이 투자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 채무라고 해야 되지, 채무 증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구매자를 유치할 만큼의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이 방정식의 일부는 국채와 회사채가 경쟁적인 장기 고정 수입 투자를 제공을 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경쟁 투자 상품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은 MBS가 제공하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큰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렌더가 모게지에 대해 청구하는 금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모게지 대출 기관은 MBS가 전체 부채 담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익률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주택시장의 상황인데요. 주택시장의 추수와 조건도 모게지 금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더 적은 수의 주택이 건설되거나 구매가 감소가 되면 모게지 수요가 감소하고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 이제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있으시죠? 네, 그러면 언제 이자가 올라가게 될까요? 테이프링이 끝난 후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9월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요즘 최근에 오미크론이라는 또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게 또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네. 정말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게 좀 답답하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할 때는 아주 많이 이자가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0.25씩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 3번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0.75 정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한 번밖에 안 한다 0.25%를 그러면은 주택 가격 변동에 큰 작용은 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에 걸쳐서 0.75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바이어의 수요가 하락하게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를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주택 구매 가격이 100만 불이 되고요. 20% 다운을 하고 LTV 80만 불 융자를 받는다고 치면 이자율 2.7%, 75% 현재 그러면 모게지 페이먼이 3,549불 26전. 근데 이제 0.75가 올라가서 3.5%가 된다면 3,875불 69전으로 매월 페이먼트 차이가 326.4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 되면 한 2만 불 정도 안 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2만 불 좀 차이 나지 않는 게 5년의 페이먼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집 구입 시기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드리는 건 매매 시기를 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그 계산을 제가 이렇게 해본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테이프링이다, 통화긴축이다, 인플레이션이다, 원유 가격 요즘 굉장히 오르죠. 또 원자재 공급망도 어렵고 이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와 이자율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영향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시고자 한다면 구매를 위한 충분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월 페이먼트라든지 HOA 피, 집 수리비, 가구 구입비, 예상 지출비 등을 고려를 해서 개개인의 예산에 따라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요. 한국의 유명 플랫폼 클래스 101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부동산 PD 남승현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요즘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세요.